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원래 오늘은 스케줄상 제가 아무 일이 없는,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아무 일이 없고 회사 내에서도 아무 일이 없고 뭐 출장을 간다거나 미팅도 없어가지고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직원이 모자 쓰고 뭐 그렇게 찍어도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오늘 제가 모자를 쓰고 약간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내용이 아무래도 좀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태양광하고는 절대 태양광 사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양광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장이 이렇다는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벌써 4편이다 보니까 저도 말을 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래서 1편인데 이 1편하고 그 다음 영상에는 물론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2편 미래를 위한 사업, 그래서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뭐 조 바이든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편에 뭐 될 수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사가는 것,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모두 사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한국전력과의 계약, 이거를 PPA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한국전력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계약이 PPA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PPA 계약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만 나왔으면 이 PPA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고 난 뒤에 PPA 계약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한전 선로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PPA 계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이 나는 거고요. S&P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REC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 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이 REC를 공급 의무 발전사에게, 에너지 발전사에게 매각을 한다라고만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REC를 판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현물시장 거래를 매주 2회 진행을 하는 방법과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는 것 같은 경우에는 S&P와 REC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장기 계약을 20년 동안 맺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 REC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 가중치는 발전 지목이나 용량에 따라 REC에 부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kW 미만 1.2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100kW 미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위에 하는 경우에는 1.5 가중치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2와 1.5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REC 가격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100kW 미만이고 일반 부지에 따라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내가 100kW 건축물 위에 100kW 미만이 아니라 건축물 위에 3메가 미만 같은 경우는 다 1.5로 받습니다. 건축물 위 같은 경우에는. 자, 건축물 위에 내가 태양광을 시공을 한 경우에는 1.5로 받기 때문에 REC 가격이 100만 원이다 하면 150만 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는 이 REC에만 부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는 끝나 있어야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태양광 사업의 구조. 자, 이게 우리의 태양광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가 생산된 거를 한전에서 이번 달에는 얼마가 발생을 했으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홈택스의 가격을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에서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이건 매월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우리에게 공급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이 인증서를 공급 의무 발전사,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사에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증서만. 그러니까 실물로 전기를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 인증서만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인증서만 판매를 하느냐, 왜 얘네들은 인증서를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개념 정리만, 우리가 수익 구조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RPS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태양광 기본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인증서만 얘네들이 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의무 발전사에게 우리는
REC만 매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20년 장기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 S&P와 이 REC를 합산한 것을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REC는 얘네들한테 파는 거고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시장 거래와 장기 계약. 자, 현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2회 현재 시세 및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계약,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인 거죠, 요즘에는. 왜냐? 현물시장보다 장기 계약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기 계약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정식 명칭은 고정가격 입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가격.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입찰이 가능하고, 입찰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S&P와 REC를 두 개 합산한 금액이 200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200원이었다 하면 이게 매년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장기 계약을 한 사람이 200원에 장기 계약을 했는데 2021년도에 장기 계약한 사람이 210원에 장기 계약을 맺었다 하면 200원에 맺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하튼 그래서 장기 계약은 매년 정확하게 한 6원에서 한 8원 정도는 매년 하락을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장기 계약을 맺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한 번 고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20년간 매달 꾸준하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태양광에서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현재 현물 시장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C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요즘에 한 4만 원 정도 제가 된다고, 4만 원 미만이라고, 약간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0원 정도 되는 거고, 킬로와트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1000분의 1이니까요 40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40원보다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REC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간 장기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자, 그래서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수익 계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나는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가질 건데, 앞으로 가질 예정인데, 도대체 100kW급 정도 태양광을 가지게 되면 나는 돈을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장기 계약. 일단 요거는 제가 예시로 다 들어놓은 거고요. 장기 계약을 했고, 하루 발전 시간이 3.6시간이고, 단면 모드를 사용을 했고, 일반 부지를 운영을 했다. 일반 부지에 내가 태양광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100kW 발전소에서 돈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2,320만 5,24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드릴 건데, 자, 장기 계약을 맺었다. 자, 현물시장 거래를 하지 않고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하루 발전 시간이 3.6시간이다. 우리나라 평균 발전 시간이 3.6시간이니까 3.6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발전량이 진짜 좋은 뭐 전라도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으로 돼 있는 데다가 정말 좋은 그 발전량이 높은 곳에다 설치를 해놨으면 3.6시간보다 당연히 높은 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골짜기에다 설치를 했다. 그래서 나는 해가 한 2시간, 3시간이면은 해가 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발전 시간 떨어지는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이것도 나중에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방법, 부지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부지가 어떤 땅이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루 발전 시간은 우리나라 평균 시간으로 3.6시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토탈 기준으로 봐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번 같은 경우에는 4.6시간이 아니라 4.1시간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시간이 0.1시간 늘어날 때마다 수익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하루 발전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모듈과 인버터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하루 발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부지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여하튼 발전 시간은 우리나라는 3.6시간이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면 모듈이냐 양면 모듈이냐, 요즘에 양면 모듈이 핫 이슈죠. 그래서 양면 모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면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보다는 단면 모듈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단면 모듈이라고 예시를 박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부지,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부지에다 설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부지로 저희가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2020년 기준, 자, FIT는 미적용입니다. 우리가 농업인이나 출산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FIT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적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이 지금 당장 우리가 농업인이 아닌 우리가 태양광을 하게 되면 100kW급은 수익을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식을
적어봤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89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가격 입찰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S&P가 89원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는 89원으로 고정이 되고 89원 곱하기 100kW 곱하기 3.6시간, 그죠? 발전 시간이 3.6시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1년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365일 하게 되면 1169만 4,600원이 S&P 수익. 그러니까 요거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더하기 REC 킬로와트 73원.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162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162원이기 때문에 162원 빼기 89원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73원으로 제가 고정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73원 곱하기 똑같습니다. 요거는 가중치 1.2. 1.2 가중치가 붙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왜 1.2가 붙냐면 이거는 100kg 미만이고 일반 부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1.2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가중치 1.2 곱하기 100kW 곱하기 3.6시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 총 토탈 REC 금액만 1151만 640원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하고 합치게 되면 저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하신 모든 분들의 이제 평균 가격인 거고, 평균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됐으면 이거보다 더 많으실 거고, 평균 가격보다 낮게 입찰을 보셨으면 이 가격보다 당연히 낮으신 게 정상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려고 하면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얼마에 시공을 하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20억짜리를 15억에 샀느냐 아니면 20억짜리 25억에 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처음부터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나는 2억 원에 시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1억 5천만 원에 태양광을 시공을 했으면 당연히 5천만 원을 먼저 까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20년 뒤에는 더 크게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 시공을 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에 나는 시공을 하였는가.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모듈을 쓰고 우리나라 국산 모듈을 쓰고 뭐 독일제 인버터를, 옛날에는 뭐 독일제 인버터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뭐 수익률 뭐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더 수익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중국산을 쓰나 국산 모듈을 쓰나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퍼포먼스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공 비용은 얼마나 저렴하게 시공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수익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가? 대출의 폭이 넓으면 당연히 수익에 불리하는 게 정상적인 거겠죠. 내가 2억 원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그냥 현금 2억 주고 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대출을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가, 금융 활용을 얼마를 했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단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대출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 경제학용어로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무슨 경제학을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원이어가지고 2억 원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4개를 운영을 하고 1억 5천만 원씩 대출을 받았다, 한 발전소에. 그러면 4개를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거고,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가.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유리한 거고, 여러 개를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하면 대출을 크게 활용을 하면 활용할수록 대출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유지보수 비용 산출.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권역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뭐 내가 어디 가고 안전관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시공사한테 야, 나 이 발전소에 안전관리자 한 명만 선임 좀 해주라 라고 하면 시공사가 알아서
알아서 다 선임을 해주니까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안전관리자 선임 때문에 무슨 걱정이 있으시다거나 내가 선임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전관리자를 알선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안전관리자는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월에 한 6에서 8만 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CCTV 모니터링 비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CCTV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사업장이니까 뭐 CCTV를 달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CCTV를 단다고 하고, 모니터링 비용 같은 경우에 인버터 회사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한다고 하고, 뭐 월로 계산을 굳이 하자고 하면 월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6에서 8만 원, 10,000원, 20,000원. 그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인버터 교체 비용. 인버터 교체 비용은 일반 태양광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인버터 교체 비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비용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선 충당금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버터 교체 비용도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 그래서 연에 한 2,3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사업은 제가 이 태양광 회사를 운영을 하고 태양광 회사 대표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태양광에 대한 매력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사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 사업 중에 가장 안전한 사업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은 절대 망하지는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태양광 사업은 20년간 꾸준하다는 것, 20년간 장기 계약만 맺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매년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다는 것. 한국전력, 공기업과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세 번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게 조금 매력적인 거죠. 원래 우리가 한 2,300만 원 정도 벌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해만 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런 노동력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태양광의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이고 20년 연금과 같은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즘에 한간에 이렇게 뉴스 기사까지는 아니고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어디 무슨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원금과 이자를 내기도 급급하고 이게 태양광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되묻고 싶은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이전에 나는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부지를 방문을 해서 여기가 해가 뜰까 안 뜰까 이런 것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먼저 밀어놓고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갖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지에 내가 이게 하루에 3.6시간 정도는 발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여기는 해가 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부지 거기다 태양광 심어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어디에다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계약을 맺었는가. 장기 계약을 맺어야만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수익이 나는 건데, 장기 계약도 맺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 현무시장에 딱 갖다 팔면서 나는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하고는 조금 약간 괴리감이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장기 계약을 무조건 맺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시공을 얼마에 했는가. 아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는 2억 원의 시공을 했던 경우가 있을 거고, 나는 1억 5천만 원의 시공을 했던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2억 원의 시공을 했던 사람과 1억 5천만 원의 시공을 했던 사람은 처음에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20억짜리 건물을 15억에 산 거하고 25억에 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공을 얼마에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태양광을 할 만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발전 시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중하게 정말 좋은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장기 계약을 무조건 맺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시공 비용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인가, 싸면 쌀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처음 시작 출발점은 어디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비를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요 수익을 가지고 뭐 2,300만 원을 상회한다는 거는 작년에 태양광을 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가져갔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태양광을 할 거고 할 예정인 거고 발전소를 가질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뭐 시공사라든가 한 시공사하고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시공사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전문가적인 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사전 분석도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업인 거고,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수익이 요 정도가 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는 기후 변화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탄소 중립국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태양광이 환경 오염을 한다는 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풍력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무한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꿔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화력 발전소라든가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 자체를 후세에도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요게 하나의 투자이다 보니까 수익이 1년에 2,3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안전하고 너무도 꾸준하고 너무도 노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에는 제가 모자를 쓰지 않고 조금 바른 복장으로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뭐 태양광 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